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애터미에서 부정덩어리로 되게 유명했던 제가 애터미에서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스타마스터 김한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호스트 공유 권한 좀 주시겠어요? 네. 호스트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울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산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네요. 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정은 간사님이시죠? 네, 영리더스 간사님을 맡고 계신, 저랑 똑같이 간사님을 맡고 계셔서 제가 여기 초대되게 됐고요. 초대돼서 너무 영광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부정덩어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20대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했고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의 자의가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어요. 애터미가 먼저 만났으면 좋았겠는데 그 당시에는 애터미가 아닌 녹화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이너스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먼저 하셨어요. 거기서도 저희 어머니는 최고 직급에 가셨기 때문에 아들인 저와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만져볼 수 없는 금액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오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좋은 거구나, 다단계가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10년을 어머님과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문을 닫는 거는 정확하게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 회사가 망하고 집이 거의 쫄딱 망했죠. 저는 8만 원짜리 연탄방에서 생활을 하고 저희 어머님은 또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아버지 따로 저희 친누나 따로 다 따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내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박히게 됐었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하고도 거의 의절하다시피 하고 제가 선택한 거는 다단계 말고 다른 직업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해서 1년 이상 한 직업들이 보통 지금 26개 직업을 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방송국에도 일을 해봤고요. 저녁에는 연출팀에 가고 농산물 치는 날에는 농산물 얼음 배달을 가고 열쇠 가고 웬만한 일 도둑질 나쁜 일 빼고는 나머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800, 많게는 900 넘게 벌었어요. 3잡, 4잡, 5잡까지 풀다 보니까 점점 몸이 아파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다단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돈은 많이 벌 수 있겠는데 내 몸이 차츰차츰 안 좋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쯤에 현대중공업이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근데 현대중공업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저도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7쯤에 현대중공업에서 직영 시험을 보고 현대중공업을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업무를 진행을 하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솔직히 못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행을 했던 게 뭐냐면 불판 닦기, 고깃집 불판 닦기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뭘 느꼈었냐면 차츰차츰 몸은 안 좋아져 가고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할 시점이 되니까 내가 좀 더 많은 금액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들고 몸은 차츰차츰 안 좋아져 가고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돈을 좀 더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함께 어머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랑스러운 저희 와이프 임지연 본부장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결혼하는 시점에 나도 열심히 좀 더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직업을 2개를 도와줬어요. 쉽게 말하면 현대중공업 다니면서 대리운전하면서 주말에는 불판닦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목욕탕 청소까지 해가면서 거의 미친 듯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에는 매번 엉망이 되어 있고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안고 와이프가 계속 사라지니까 너무 의심이 가서 제가 현대중공업에 연차라는 게 있잖아요. 연차를 딱 내고 택시 한 대를 대절을 한 다음에 집 앞에서 몰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와이프가 차를 끌고 나가는 장면을 쫙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울산 글로벌 센터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모교 센터죠. 근데 그 센터에는 대화에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와이프랑 어머니가 가는 그 센터가 애터미 글로벌 센터인데 거기에서 저희 집에 신발 벗고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다단계에 망해서 최고 직급까지 올라갔죠. 원망의 화살은 최고 직급 간 사람한테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맨날 문을 두드립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핑계를 두드리기도 했고 그렇게 막 저한테 막 했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랑 와이프가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을 하고 화가 나 치밀어 올라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딱 모시고 나와서 어머님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님은 다니셔도 된다. 근데 다단계는 절대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한 번만 더 저희 와이프 데려오고 하면 집 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최고 직급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직급 올라갈 때 별명이 불도저예요. 불도저. 한 번 밀고 나가면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믿고 그 다음날 회사를 갔느냐? 아니에요. 한 번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자고 반차를 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한 번 더 기다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님이 또 와이프를 데리고 저희 어머님이 차를 또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미리 가서 기다리자고 택시를 빨리 몰아달라 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님과 와이프 들어가는 걸 딱 봤고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님한테 호적 좀 파달라고 했어요. 그냥 저희 어머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알겠다. 호적 파줄 테니까 그러면 호적은 파주되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하니까 나하고 1박 2일로 여행 한번 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박 2일로 여행을 가겠습니다. 대신 갔다 와서 분명히 어머님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1박 2일로 가자는 데가 어머니 광주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숙박 그 당시에는 돈이 없죠. 애가 그 당시에 2명 있었으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숙박비는 내가 낼 테니까 노는비는 어머니가 내세요. 아니다. 호텔 벌써 잡아놨다. 코오롱 호텔로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어요. 그럼 가서 뵐게요. 이러고 금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호텔 앞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애터미 석세스 세미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적혀있더라고요. 화도 나는 게 아니고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머님을 만나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 어머님 저한테 말씀하신 뭐라 했냐면 그래 다단계 맞고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라. 그 이야기를 회장님이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세미나장 가서 주의 깊게 들었을까요? 팔짱 딱 이렇게 끼고 들었을까요? 네, 팔짱 딱 끼고 들었어요. 팔짱 딱 끼고 듣는 다음에 앞에 의자 위에다 발 하나 딱 올려놓고 들었어요. 근데 듣다가 보니까 여기 녹음 안 하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진짜 제 마음은 반쯤 대머리인 아저씨가 나와서 혼자서 저리 뛰었다 여리 뛰었다 990원짜리 칫솔 2,900원짜리 치약 이렇게 좋고 싼 제품이 있으면 고객이 무조건 쏟아온답니다. 근데 제가 알던 다단계하고 좀 틀린 게 제품이 너무 싸요. 제가 원래 몸담았던 다단계에서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논의가 알고 있지 그 당시에 논의가 없었어요. 소유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장판도 있었어요. 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휴대폰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꾸보다. 이유는 수량을 줄기 위해서는 그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싼 제품이래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고객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어 있대요. 자발적으로 팔리는 제품들로 인해서 수당이 발생이 된대요. 나오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딱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그러면 알겠고 나는 알겠다. 좋은 제품 싸게 판다 알겠으니까 어머님만 하시라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당시 현대중공업 다니면은 결혼 상대자로도 괜찮았어요.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건 뭐 직업에 대해 비하가 아니고 어머님이 다시간테 하는 말. 너 평생 노예로 살래. 네가 돈 벌어준 거 사장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살지 말고
애터미의 사장이 되어서 네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지 않겠니? 대신 처음은 힘들 거다. 좋고 싼 제품의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서 힘든 단계니까 그 단계만 벗어나면 될 거다라고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 안 들었어요. 왜? 한번 당했잖아요. 다단계라는 거는 국내에서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참 황당한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생각과 함께 한번 움직여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걸 움직였냐면 애터미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자. 대신 이 애터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직시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제가 현대중공업 다닐 때 저희 은사님이 있어요. 은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현대중공업 안에는 용접이라는 걸 한다. 근데 그 용접은 사람 이외에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직업을 평생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사님이 제가 그 당시 지금 애터미란 지 9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애터미에 시점에, 이게 세미나를 듣고 왔을 시점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저 지금 가운데 앉아 계신 저 안경 끼신 분이죠? 3명 다 안경 꼈구나. 가운데 있으신 분. 저분이 제 은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은사님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용접도 기계가 할 수 있다. 저한테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용접을 해놓고는 본인이 개발하기 기계로 용접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도 좀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저 기계는 분명히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일주일 있다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용접을 할 수 있게끔 나왔어요. 지금 현재도 현대중공업에서 기계가 쓰이고 있습니다. 와, 기계가 이제 용접도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현대중공업에서 그렇게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 기계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계랑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사람은 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근데 기계는 저거 한번 스위치를 눌러놓고 계속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용접을 하는 거였어요. 아, 이러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러면 다른 일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미치겠는데 라고 생각할 중에 뉴스가 뭐가 떴냐면 이게 9년 전에 나왔던 뉴스를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15년도에는 11명이 부모님 부부, 2030년도 되면 5명이 부모님 부부, 2050년 되면 3명이 부모님 부부를 모시고 살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또 부모님을 못 모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부모님을 못 모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액이 내 자식, 나와 내 와이프만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제 상황도 똑같았어요. 현대중공업만 다녀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2명의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뱃속에 1명이 더 있었어요. 아, 내가 과연 3명의 아이를 잘 키우고 케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평균적으로 아이를 기를 때 1명이 태어나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국가 중에서 나는 3명이라는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 3명을 과연 현대중공업 그리고 저녁에 내 몸 사리지 않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업을 해가면서도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을 다 키울 수 있을까? 1명당 2억씩 드는데 굉장히 의심이 많이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할 때 시점에 2018년도 되면 1명도 안 되는 사람이 아이를 놓지 않는, 그러니까 0% 미만의 사람들이 아이를 안 놓게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저출산이면 그렇게 알겠는데 내가 과연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될까? 노인 빈곤율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니까 노인 자살률 또한 높아지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이 시점에 제가 정말 친했던 중공업 본부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년을 하시고 치킨집을 차렸다 해가지고 매번 찾아뵀었는데 어느 날 치킨집이 문 닫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집안에서 파지 줍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고 계시냐고. 집도 있고 차도 있지 않냐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를 머리를 빵 때립니다. 집은 내게 아니다. 은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집 사셨잖아요.
샀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대신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차도 말하는데 차도 내 거 아니야. 캐피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본부장까지 하시고 중역이세요. 그렇게 하시고 정년하시고 금액 가지고 나가서 통닭집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저렇게 하시는데 말하고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때문에 먹고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0년 근무하셨어요. 그분은 50몇 년을 중공업에 다니셨어요. 근데 연금 받으신 게 100만 원이 안 되세요. 그 돈 갖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통닭집하고 파지 죽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날 나왔던 뉴스가 과간이었어요. 국민연금 3년간 주식 투자해서 5천억 손실 봤답니다. 과연 내가 저 국민연금을 타먹을 쯤 되면 내가 이 사업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확하게 세미나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합니다. 미친 듯이 생각을 해요. 이 사업 딱 찍으려 가면서 와이프랑 둘이서 손잡고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엄청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이 사업이란다. 중공업을 관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을 했느냐? 애터미를 선택을 했어요. 맨 처음 나왔을 때 한 달 동안 수당이 7만 원 좀 넘게 나왔어요. 제가 9년 전에 7만 원 좀 넘게 나왔어요. 그 금액을 받았는데 그 당시 지금까지 토탈 제가 아는 기름 같은 게 제일 비쌌어요. 2,0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기름값보다 수당이 7만 원이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중고업 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으로 그랜저 XG를 뽑았거든요. 근데 거기 대출금을 반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할 쯤에 저희 통장님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통장님이신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니도 7만 원이고 내도 7만 원이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 뭐예요? 있잖아. 우리한테 빌려줄 사람들. 누구요? 은행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네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라. 대신 그게 너 사업 미천이다. 애터미는 처음부터 돈이 되는 게 아니다. 왜? 소비자들을 구축을 하고 그 소비자가 자발적인 소비를 할 때까지는 네가 먹고 살 돈은 네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 근데 우리도 애가 셋이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 너도 은행에서 빌리고 나도 은행에서 빌리자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빌리고 저는 대신 애터미를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저녁 10시까지만 애터미를 하고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3시까지는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거의 1년 정도를 하게 됩니다. 애터미에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열심히 달리고 다녔어요. 뭘 하려요?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파는 애터미입니다. 라고 열심히 알려다녔습니다. 맨 처음에 출근을 하고 교육을 듣고 그 교육 속에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파트너가 한 명씩 생기게 됩니다. 그 파트너가 저의 파트너가 되면서 같이 다니게 되고 그 파트너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파트너도 힘들고 저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실게요. 뭘 하고 다녔냐면 보이세요? 이게 80년도 아모레퍼시피에서 방문 판매업을 하고 다녔을 때 모습입니다. 제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트너와 함께. 그러니까 너무 힘들긴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다가 보는 게 아니고 파트너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맨날 와서 울어요. 여자 파트너도 울고 남성 파트너도 울고 저도 울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저 같은 밤탱이한테도 어떤 일이 생기냐 파트너들이 한 명씩 늘어나면서 정말 좋은 온팽이 파트너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온팽이 파트너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많은 재구매와 PB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파트너는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집안에 금액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파트너가 훨씬 더 빨리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파트너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왜 모토가 되지 않는 거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도 열심히 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럼 나와 함께 같이 가되 우리가 애터미 세미나를 목숨같이 한번 다녀보자. 저는 그 당시에 세미나를 계속 다녔지만 파트너한테 세미나 가라는 소리를 참 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제가 파트너한테 석세스비를 내줄 수가 없게 된 거죠. 왜? 저도 애들 키우면서 드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착각한 게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애터미에서 성공이 안 된다는 그 강사님들, 성공자의 말을 무시한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 시스템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함께 파트너들과 같이 세미나의 비전을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좀 더 방향성이 좀 틀려졌어요. 애터미의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그 싸게 파는 와중에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끊임없이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판매사가 가고 2014년도쯤에 팀장이 됐어요. 정말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국장을 가면서 내 파트너들이 저와 같은 국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이런 사업이구나.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느꼈음에 저는 한 번에 충격을 받습니다. 저랑 같이 국장에 갔던 사람이 다른 네트워크죠. 지쿱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더니 애터미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러고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광활한 얼음봉판에 세빙선이 내가 돼야 되는데 그 세빙선 중에서도 나랑 같이 같은 파트너도 세빙선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벗어나는 파트너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나와 내 마음 같지 않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시점에 애터미에서 하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가 뭐냐? 내가 먼저 파트너의 모습이 복제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맞다. 내 모습을 좀 더 다시 갖추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파트너들과 함께 소그룹 미팅을 크게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호텔을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그 호텔 속에서 1박 2일로 그룹에 있는 모든 리더들을 초대해서 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무슨 강의냐면 애터미는 무조건 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네트워크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물건의 값이 저렴하고 우리 라인 자체에서도 색을 갖춰야 되는 그 라인의 색을 단단히 해야 되는 이치가 있다. 그 이치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나의 모습을 먼저 다듬자라고 해서 워크숍을 시작을 했어요. 강사님을 소개를 하고 그 강사님과 함께 끈끈한 네트워크 마케팅, 즉 우리 사장님들과 똑같은 하나의 글로벌 시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해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왔었어요. 그 그룹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자. 즉 리더를 올바른 리더로 만들 수 있게끔 나와 같은 리더를 끊임없이 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파트너 중에서 저와 마음이 같지 않은 파트너들이 다른 파트너들과의 불화 속에서도 나는 너무 이 일이 너무 좋은데 우리 스폰서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스폰서도 저 파트너 때문에 못하는데 쟤는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는 당신이 잘못했어요. 당신이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때 약간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파트너들이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애터미 속에서. 근데 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내 파트너들이 한 명씩 어떤 모습을 갖추냐면 이런 모습을 갖추더라고요. 저하고 약간 등지게 시작을 해요. 이 군인 중에서 반대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나는 애터미 속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이 애터미라는 것은 흔들리지만 않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애터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일을 생기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파트너들을 판매사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판매사를 만들 때 제 기준은
판매사가 아니고 팀장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한 명의 팀장을 만들면 또 다른 팀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끊임없이 팀장을 만들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본부장이라는 직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본부장 갔는지도 몰랐어요. 제 파트너가 팀장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제보로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이면은 본부장 갈 수 있지 않아요? 아직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본 때는 분명히 본부장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전이다.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장님이 국장을 유지하시고 제가 본부장을 가면 사장님과 같이 좀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 파트너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국장님이 또 다른 국장님을 만들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그러니까 먼저 빨리 가시라고. 똥차가 먼저 빠져야 세타가 나오죠. 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밀어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본부장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스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앞만 보고 미친듯이 달려왔는데 국장에 가면서 은행에 졌던 빚이 거의 억대였어요. 제 나이가 그 당시에 지금 30대 초반에 애터미를 시작을 해서 지금 40인데 37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정확하게 한 2억 정도 됐거든요. 37에 그 진짜 빚 갚았는지도 모르게 막 달려왔어요. 근데 그 빚을 다 갚고 행복한 시간을 갖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가 5명이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5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파트너들도 자발적인 국장님들, 본부장님, 파트너들, 본부장님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터미 삶이라는 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이 삶 자체를 만들어주신 회장님한테 되게 감사했어요. 초기에 사업 진행할 때는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는 저도 분명히 사기꾼일 거다. 내가 옛날에 했던 다단계에서도 회장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여기가 정말 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똑같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삶의 가치가 틀리게 된 겁니다. 이 아이 5명을 지금 키우면서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애터미에서 감사한 삶을 살면서도 저는 한 번도 회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했던 게 한이 돼서 지금은 애터미에서 영리더스에서 되게 간사를 맡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경주 석세스에서도 스텝, 부스텝장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애터미의 보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열심히 행동을 해왔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저 머리 긴 아이 보이시죠? 뚱뚱한 남자아이 말고 배 끝에서 2번째 아이인데 이 아이가 유치원 졸업식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애터미를 하겠다. 애터미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으셨어요? 저희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저는 애터미가 되고 싶은 김권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근데 그 아이들 또한 되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얻고 아까 둘째 아이는 이제 분유를 먹으면서 기저를 차고 있겠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품을 배달했고요. 조그만한 아이들한테 먼지 꾸덕이 안에서 그 당시에는 샵같이 조그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하면 불법이죠. 근데 그 공간 안에서 그 먼지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셋째 아이는 지금 또 해모임도 발라주고 좋은 약도 다 먹이고 좋은 음식도 다 먹였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먼지로 인한 아토피로 인해서 가끔 피도 나고 조금만 더워도 막 아토피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아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백가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애텀이라는 곳에서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유튜버를 해요. 근데 유튜버 속에서 해머인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 설명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 중에 둘째 아이가 왜 제가 굉장히 애착이 가냐면
제 파트너 중에 팀장님이세요. 근데 그 팀장님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둘째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가더니 애터미 샴푸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애터미 샴푸 정말 좋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따랐냐면 제가 사업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굴 데리고 있냐면 이 아이들 데리고 사업 설명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이가 이 샴푸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꾹꾹 가지고 있다가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엄마한테 저희 엄마 아빠가 애터미 사업하는데요. 샴푸가 진짜 좋아요. 한방 샴푸인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라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한날은 그 샵에 문을 조금 물려고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하신다는 소리가 혹시 건의 아버지 되세요? 예, 맞다고. 근데 누구시죠? 전 그때 싸우거나 뭐 사고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아니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샴푸 이야기 너무 잘해가지고 그 샴푸 하나 좀 사러 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사업 설명을 하게 되고 그분이 지금은 팀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유치원 때 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게 사업자를 한 명 끄집어낸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분 또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제 스폰서는 부장님 아니에요. 건혜 둘째 건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애터미는 가족만 부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집안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요번에 저는 가족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 3달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희 와이프랑 저희는 리더스에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강원도 어머님이 계세요. 총장님이세요. 네, 지금 류알 리더스에 올라가 계신 분인데, 그리고 그 옆에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도 다단계 망해가지고 부정적이라고 했죠. 제가 팀장 갈 때까지 애터미 물건 한 개도 안 사줬어요. 그러더니 간호사였거든요. 수간호사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팀장이 가고 이제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어머니도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할 시점에 갑자기 저희 누나가 나도 이제 간호사 관두고 애터미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지 말아 했어요. 그렇게까지 부정해놓고 뭘 애터미로 하냐고. 할 것 같으면 난 못 봐주니까 혼자 살아. 그럼 나도 가입할래? 그래서 가입했던 게 제 속으로 딱 밑에 가입했어요. 지금은 진짜 열정적으로 해서 지금 영리더스에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뒷택은 국방까지 올라왔어요. 집안 전체 삶을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말리로 장인어르신이 저를 말리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하는 거랑 똑같이 스폰서로 복사를 했잖아요. 아버님 사위라고는 좋은 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위가 하는 거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한 번만.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SM 자동차 거기에 공장장을 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위를 말리러 1박 2일 석세스를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 당시에는 경주 덕혜 호텔이었는데 딱 갔다가 오시는데 사위야, 네, 네가 하는 일이 일단은 좋은 일인 건 알겠다. 그런데 이게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님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장인어르신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판매사 가셨어요. 이 애터미는 온 가족이 다 해도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 삶이 정말 저한테 찾아왔다는 그 행복감이 저는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자, 저는 파트너들과 함께 굉장히 넓고 좋은 서론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서론은 되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잘못하셔가지고 파트너들한테 낭떠러지를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이 애터미라는 게 그래요. 애터미라는 거는 모든 사장님들이 행복할 수 있지만 이 행복 속에서도 애터미 속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나중에는 이 낭떠러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스폰서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스폰서님을 따라가면서 하나 뭘 해야 된다? 간곡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애터미는 간절함이 끝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아, 나도 갈 수 있어. 도전을 해서 갈 수 있어. 도전해서 직책을 갈 수는 있겠죠. 직급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파트너십이 성공을 위한 가도여야 된다. 이 성공이 애터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얼마만큼의 간절함이어야 되냐? 저는 애터미 시작해서 대리운전 하면서도 애터미를 절대 안 놓은 이유가 뭐냐? 이 애터미만이 내가 살 수 있고 애터미만이 내 가족의 행복을 줄 수 있고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힘들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의 끝은
굉장히 창대하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파트너들과의 성공의 길이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파트너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간절함이 얼마만큼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트너들이 한다는 소리가 저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얼마큼 간절하세요? 아침마다 맨날 외치고 와요. 나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도 벌 수 있다. 3,000만 원도 벌 수 있다. 지금 현재가 속옷 조금을 할지라도 끝은 탕탕치다라는 걸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파트너들이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이 또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냐? 자, 여기 보시면 사막에 웬 여자분이 앉아있죠? 이게 사막에 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땅 자체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땅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30년 후를 보자, 40년 후를 보자 하면서 30년 동안 열심히 나무를 심어서 이것을 숲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이런 움막에 사시면서 열심히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합니다. 우물을 길러가면서 이 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큰 숲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실제 주인공이세요. 이니찌니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나무를 심어지고 와가지고 한 그루 한 그루 심고 거기다 물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30년 후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나무에서 수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분의 간절함은 뭐냐? 내 앞날, 즉 30년 후에 내 모습을 내 머릿속에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기초적인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누구한테 들어와 있어야 되냐? 나한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애터미의 부정덩어리였습니다. 맨 처음부터 부정덩어리였어요. 애터미를 시작할 때 와이프랑 둘 다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7만 원 동안 7만 원으로 애 2명을 키웠지만 와이프랑 맨날 아침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희 파트너한테 맨날 가르쳐주는 소리가 뭐냐? 생각을 경영해라. 대신 내 입 밖으로 나와야 된다. 나는 요번 달 안으로 판매사를 유지를 하겠다. 요번 달 안으로 팀장을 유지하겠다. 내 파트너들을 판매사나 팀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걸 내 입으로 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먼저 실행을 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제 와이프하고 아침에 손을 딱 잡고는 출근하기 전에 우리는 월천백이 될 수 있다. 월천남이 될 수 있다. 하자 라고 하고 외치고 나왔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제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나는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아이들이 조금 이상한데 혹시 아이들한테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미쳐가는 것 같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선생님은.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저는 저 와이프랑 아침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저는 이게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퇴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잊혀지는 것 같은 거예요. 뒤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제가 리더스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벌써 9년 전에. 근데 그 생각이 저는 다단계 한번 방하다 보니까 인맥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인맥을 탁구 하다 보니까 7년 만에 리더스에 올라오긴 했어도 제 생각은 끝없이 앞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다는 훨씬 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나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은 생각을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난 이거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의 팀 로빈스가 있죠. 감옥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손을 뻗으면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 절실히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탈옥하겠다고 너무 원해서 탈옥을 했는데 그 간절함을 하늘에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사장님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내 가족들의 행복을 과연 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터미 속에서 분명히 사장님들의 생각을 경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사장님이 머릿속에 있으셔야지만 내 마음이 이 가족의 행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장님의 생활이 만족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분명히 애터미에서 조금 더 빠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저는 될지 안 될지가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있어요.
이게 누가 말했냐면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공한 거 알겠다. 근데 지금 내가 나가가지고 과연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 그 돈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성공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그 감옥을 벗어나야 돼요. 그 감옥에서 자유로워져야지 훨씬 많은 금액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저는 동영상 하나를 꼭 보고 나와요. 제 자식들의 자는 모습을 제가 보통 6시 반에 센터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 자식들의 자는 모습을 보고 나오는데 5명이 쪼르르르 자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게 방학이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니까 제가 펜션 하나를 통째로 다 빌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수영장이 있는 펜션을. 근데 정확하게 9년 전에도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 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집이나 좋은 대우를 해줘야지. 그 생각을 9년 전에도 했는데 9년 후에 지금 아이들한테 해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아침마다 뭘 보고 나오냐면 제가 3분짜리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이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 3분짜리 동영상 안에는 벌을 잡아주시고 배후에 자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동영상은 뭐냐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 아침마다 보고 오는데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약간 자극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거니까 같이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안 되는 거 잠시만요. 자, 보이시죠?
자, 동영상 보셨죠? 저는 이거 아침마다 제가 보고 나와요. 제가 조금 더 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빛이라는 족쇄를 우리 아이들한테 씌워주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분들의 성공을 바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빛이라는 족쇄가 있긴 한데 이 성공이라는 거는 사장님 좀 더 빨리 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가족분들이 있을 거고 자식들이 있을 거고 부모님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2014년도에 팀장을 가면서 2016년도에 아버지하고 1년을 끊고 살았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나도 애텀이 이제 하고 오토 판매사가 갔습니다라고 2016년 1월 1일 날 저희 아들이 넷째가 그때 초음파 사진 나왔었거든요. 아들이라는 게. 그 초음파 사진을 들고 아버지를 딱 찾아갔는데 문을 못 여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창문으로 들어갔던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시신을 제가 수술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때 나오면서 나중에 제 파트너들한테 엄청 울었어요. 울면서 파트너들한테 한 말이 뭐냐면 제발 좀 우리가 성공의 단계를 좀 짧게 가자. 내가 미친 듯이 더 뛰어줄 테니까 그 성공을 좀 짧게 가서 파트너님 모두의 가족분들한테도 행복을 줄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엄청 울었어요. 성공이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공이라는 거는 분명히 됩니다. 애터미는 저같이 능력 없고 망하더라도 애텀에서는 성공에 가도 9년 만에 가도 그 성공이라는 거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1억 정도 벌면은 1억 넘게끔 벌고 있어요. 작년에 조금 내려가서 1억 4천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라는 게 40살 되면은 좀 많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도 그런 금액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저같이 반팽이들. 애텀이 많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애터미 속에서 가족분들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장님들의 간절함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동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와이프가 오늘 하루도 우리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성공이 아니고 내 파트너의 성공을 끊임없이 바라시다 보면 리더스, 로얄 리더스, 임페리얼까지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비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